안녕하세요. 산골 전원주택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전원주택 이런 집 사지 마라 8가지를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런 거는 대부분이 제 경험담에서 나오는 것을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회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고 많이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는 조금 약간 미진해 가지고 다시 한번 좀 더 보완을 해서 한번 제가 우리 회원님들하고 서로 얘기해 볼까 해요. 오늘의 제목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아직도 못다한 말, 전원주택 이런 집 조심하라.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은 그래도 참고 삼아서 또 집을 보러 다니실 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제 경험이니까. 또 우리 회원님들이 저를 많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점을 미처 생각지 못하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경험담을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해 봅니다. 이게 다일 수는 없어요. 또 보편적일 수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너무 비판해 주시지 말고요. 한번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저희가 지금 오늘 대충 얘기는 한번 이런 것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자주 옮기려고 하는 집이나 주변에 습지가 많은 곳이나 외딴 곳, 도로가 집 뒤에 높은 곳으로 위치한 주택이나 그런 걸 쭉 한번 얘기해 볼까 하거든요. 하나하나 한번 우리 회원님들하고 공감이 가는 그런 얘기들을 한다는 가벼운 얘기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주 옮기려는 주택. 우리가 집을 보러 갔어요. 집을 보러 갔는데 단지형이 됐건 집이 나왔는데 이 집을 한번 내력을 한번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집을 자주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집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옮기려고 한다. 또 전원주택 단지를 갔는데 이 처음에 사시는 분이 사시는 게 아니고 이 집주인이 자주 바뀌는 게 있어요. 자주 바뀌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집을 자주 옮긴다는 말은 처음에 전원생활을 호기롭게 하시고 또 정말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자주 옮긴다고 하는 것은 뭔가는 하자가 이 단지 내에 하자가 있다든지 대부분 전원주택은 그렇거든요. 단지는 한 분이 지어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단지 내 주민들이 자주 바뀐다는 것은 썩 좋지 않아요. 그래서 단지 내에 갔을 때 주변 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셔서 자주 옮기려고 하는 주택에 대해서 무언가 하자가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크게 실패가 없을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주변에 이 물이 많거나 습지가 많다. 전체적으로 약간 습한 지역이 있어요. 습한 지역이 있다는 말은 우리 조상들이 집을 지을 때 결코 이 전체적으로 습한 데서는 별로 집을 짓지 않으셨잖아요. 우리 수맥을 피하라고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전체적으로 습하다는 말은 내 몸이 무겁고 여러 가지로 컨디션이 안 좋다는 말이잖아요. 주변에 습지가 많은 곳이라든지 아무리 경치가 좋아도 습지가 많은 쪽은 좀 피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본 거고요. 그래서 항상 저희는 주변에 집이 뽀송뽀송했을 때 또 주변이 약간 건조하다 할 정도로 하는 쪽을 선택하라고. 그래서 습한 곳은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드려본 말이고요. 세 번째는요, 외딴 곳입니다. 우리 회원님들이나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도시에서 오래 살으셨잖아요. 사람한테 많이 시달리셨어요. 많이 시달리셔가지고 난 좀 조용한 곳에 살고 싶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외딴 곳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외딴 곳은 피하라고 합니다. 첫째는 나 혼자 살게 되면 외롭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범에 취약하고 또 외롭기도 하고요. 또한 나 혼자 살게 되면은 그 원주민들하고 나하고 마찰이라든지 그런데 대항력이 약해요.
그래서 외딴 곳은 가능한 한 피하시는 것이 좋거든요. 사람은 사회성이 있는 동물이라 어울려서 사는 게 단지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들하고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드려본 말이고요. 또 어느 정도는 처음에는 조용한 것이 좋을지 모르지만은 같이 어울려서 사는 것도 주변 뜻이 같은 사람들하고 어울려 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래 전원 생활을 하려면은 좋은 이웃이 있는 그런 부지를 선택하고 그런 전원주택을 선택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외따로 떨어진 곳은 처음에는 좋지만은 긴 세월을 전원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상당히 좀 피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드려본 말씀이고요. 또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흔히들 보면 경치는 좋은데 경사면에서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도로가 내 집 뒤에 높은 곳으로 뭐 평으로 가도 집 뒤로 원래 도로는 잘 선택을 하지 않는 법이거든요. 근데 내 집 뒤로 도로가 나 있고 도로가 내 집보다 높은 데가 많아요. 단지형으로 갔을 때 집 뒤에 지붕 위로 차들이 지나다니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은 거거든요. 또한 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커브길 조심하라고 합니다. 커브길 조심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커브길 안쪽은 그래도 조금 괜찮아요. 근데 바깥쪽에 있을 때에는 요즘 도로가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차량이 많이 다녀요. 근데 그 길 밖에서 이렇게 꺾으려고 대들다가 보면은 꺾다가 보면 자칫 잘못하면 사고 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근데 그런 사고는 한 번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나거든요. 그럼 커브길을 좀 조심하라고 제가 한번 우리 유튜브 회원님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또 다음에는요. 주변에 즐길 거리가 없는 주택이 있어요. 조용한 곳에 살다가 보면은 그런 곳을 추구하다가 보면은 주변에 너무 즐길 거리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우리가 대부분 전원생활을 특히 도시에서 젊은 분들이 전원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출퇴근하기 위해서 하지만은 이제 귀촌을 해가지고 전원생활을 즐기고 노후생활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제분들이나 우리 후손들을 좀 자주 봐야 되잖아요. 물론 이런 말은 있습니다. 오면은 반갑고 가면은 더 반갑다고 하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좀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데에서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가끔 가다 와주는 게 우리 손들이 가까다 와주는 게 참 좋잖아요. 근데 그냥 나 혼자 즐기겠다고 산속에 들어가거나 아무것도 없는 곳에 딱 들어가잖아요. 딱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항상 외롭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씩 와주면은 좋잖아요. 한 번씩 와주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주변에 즐길 거리가 있으면 오지 말라 그래도 오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도 좋고 그러니까 손들이 좀 자주 오려면은 주변에 즐길 거리가 많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드려본 말이고요. 그래서 즐길 거리가 없는 주택은 좀 피하는 것이 오히려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자주 자식들도 보고 손주들도 보고 그러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드려본 말이고요. 건축업자가 지어서 파는 집은 좀 신경을 쓰시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론 우리가 집을 짓는 것에 대한 부담은 상당히 많아요. 근데 건축업자가 그 집을 짓는다는 말은 물론 편리성이라든지 그런 것에 감각을 맞추기는 좋아요. 그러나 이분들은 마진을 보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곳은 뭐 잘 지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곳이라든지 우선 마진을 우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투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디자인 좀 덜 하더라도 내가 살려고 지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좀 오래 거기에 살아서 검증이 된 집들을 선택하시지, 건축업자가 지어서 파는 집은 조금 신경을 써서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이 건축업자가 짓는 거는 단지형에서는 천편일률적인 경우가 많아요. 설계비를 아끼기 위해서 거의 단지가 똑같은 집들이 단지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보면은 이거 너무 식상해요. 꼭 공장 제품 같고. 그래서 가능한 한은 건축업자가 지어서 파는 집은 조금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드려본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또 평지붕에 조심할 점이 많아요.
지붕이 보통 보면 요즘에는 징크라는 좋은 자료가 나오긴 하긴 하지만은 지붕이 평지붕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어떤 것이냐. 평지붕의 경우에는 이 방수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옛날에 우리 한번 겪으셨을 거예요. 도시에서 단독주택에 살았을 때나 어떤 상가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평지붕의 경우에는 항상 몇 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방수를 해야 될 그런 집이 많거든요. 그리고 누수가 굉장히 많아요. 누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조심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평지붕 같은 경우에는 방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좀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방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생각하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수는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평지붕의 경우에는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제가 한번 드려본 말이고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평지붕의 경우에는 반드시 몇 년에 한 번씩 방수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박공이나 모임지붕 같은 경우를 요즘 전원주택에서 상당히 많이 선호하거든요. 그리고 단열이 잘 돼요. 지붕 고가 이 den조하고 천정하고 그 사이가 높기 때문에 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단열이 잘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평지붕보다는 박공지붕이라든지 모임지붕 같은 걸 조금 선호하시고 평지붕의 경우에서는 방수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하시라고 제가 우리 회원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요. 저수지의 경우에요. 댐의 아래쪽에 위치한 주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심하세요. 물론 사고가 안 나는 경우도 많아요. 사고가 안 나는 경우도 많은데 저수지나 물이 있는데 그 아래에 있다는 말은 특히 물가에 있는 집들도 그런 게 많죠. 그러나 저수지가 가까이 있으니까 보기 좋으니까 저수지 아래에 있는데 저수지나 댐 아래에 있는 집도 선택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 물길을 잘 보세요. 아래에 있다 하더라도 저수지에서 영향을 별로 안 받거나 댐에서 무슨 사고가 있을 때 영향을 안 받을 때 안 받는 정도 위치라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그래도 큰 물이 있을 때 물 아래쪽보다는 물 위쪽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드려본 말씀이니까 한번 머리에 담아 놓으셨다가 생각하셨다가 그런 집을 볼 때 조심하라는 거고요. 계곡의 집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많이 강조를 합니다. 계곡의 집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쩌다 한 번씩 가서 듣는 것은 저도 유튜브 촬영을 할 때 계곡이 있으면 계곡을 먼저 촬영을 하거든요. 그건 왜 그러느냐. 우리 회원님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곡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또 그 옆에 조그만 계곡이 있으면 좋기도 하겠죠. 그러나 저도 지금 28년차 제가 지금 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물에 들어갈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내가 심약했을 때나 평상시에는 괜찮지만은 내가 신경이 날카로워졌을 때 계곡의 물소리가 굉장히 거스리고 엄청난 소음으로 올 때가 많아요. 소음이 올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소음이 나는 주변에는 집을 좀 피하잖아요. 그렇듯이 계곡의 집에 대해서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건 괜찮은데 소리에 영향이 있을 경우 조심하셔야 되고 또 골짜기가 있는 집은 결국은 바람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바람길이거든요. 그 계곡길은. 그래서 산 밑에 아담하게 산이 나를 보호해주고 집 뒤에 산이 완전히 나를 감싸가지고 바람이 별로 올라가지 않고 바람이 흐름이 별로 없는 데에서 살면은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소리로서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그것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기가 흐르고 기를 뺏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흐름이 많기 때문에 기가 흩어진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은 물론 제가 풍수를 꼭 믿는 건 아니지만은 기라는 것은 결국은 바람이거든요. 바람 소리가 요란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좀 피해 줬으면 하는 게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다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제가 좀 오래 살다가 보니까 그런 게 굉장히 이런 것은 좀 피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거니까 이게 다 모든 분들한테 적용이 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분들한테 적용이 되는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제 느낌에 이런 거는 좀 조심하고 신경을 써서 봤으면 쓰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오래간만에
또 제 경험을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네요. 시간을 갖게 되는 거니까 이걸 참고해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은 저한테 가끔 한번 전화도 주셔도 좋고요. 또 좋아요, 구독하기 아직도 안 누르셨습니까?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은 그래도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가지고 내가 이런 것을 얘기를 했더니 우리 회원님들이 많이 공감해 주시는구나 하고 제가 좀 용기를 갖지 않을까요?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굉장히 고맙고요. 저는 우리 회원님들하고 여러 가지를 제가 전원생활을 조금 더 오래 했으니까 여러 가지를 한번 공유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산골 전원주 대기하겠습니다.